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각종 논란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설 연휴 내내 지속 배포되며 극우보수 찌라시와 포털 뉴스메인 상단을 점령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확인도 반론도 필요치 않았는데요. 그냥 마구잡이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의 허위가짜 학력과 경력 위조, 7시간 45분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의 반응과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대한민국 언론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과 범죄의 사실로만 보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김건희의 보도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선 후보 죽이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또 여기에 마치 준비된 듯 터져나오기 시작한 친인척 선물, 그리고 그 뻔한 레파토리인 아들군 복무중 특혜 입원 시비까지 거의 발작 수준입니다. 이렇게라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벼랑 끝 전술은 그들이 이미 이번 대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인데요. 김건희, 김만배 녹취록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들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소액 유용 논란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상파인 KBS, SBS를 시작으로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 채널들은 하루 종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인데요. 물론 포털도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를 메인에 배치하며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수많은 본부장 비리, 무속 비선 권력 논란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녹취록 파문을 가리려는 의도가 명확한데요. 여기에 TV 토론에서 드러난 무지와 무시까지 덮어보려는 수작인 겁니다. 설 연휴 말을 기점으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탐사보도 전문 매체 열린공감TV는 4일 김혜경 씨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음을 또 폭로했는데요. 열린공감TV는 이날 SNS에서 이들이 노리는 건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조작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총무팀 직원 배모 씨에게 배상공이라는 호칭을 쓰며 병원 갈 거니까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대기시키라는 메시지가 담긴 카카오톡이 진본처럼 조작돼 SNS에 유포 중인데요. 완벽한 허위사실 유포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내용은 가짜 카톡 내용으로 프로필 사진부터 김혜경 씨의 최근 사진을 올렸다며 하지만 김 씨는 최근 들어 카톡을 안 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저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열린공감TV는 이들의 음해 세력은 이미 딥페이크 등 여러 가지 조작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공개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2월에도 김혜경 씨를 겨냥한 악성 루머가 담긴 가짜 뉴스를 사전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가짜 뉴스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소위 일진이었고 김혜경 씨가 해당 학교에 찾아가 교사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유력 수구 매체가 대대적으로 터뜨릴 예정이라는 것이 당시 열린공감TV가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해당 중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요. 이런 묻지마 허위 가짜 뉴스는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실추시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인 겁니다. 해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지난 3일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혀를 연신 낼름거리며 시선을 못 맞추고 순식간에 얼굴이 붉게 변해버렸는데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건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일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대장동은 초기에 민간개발업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작한 겁니다. 이 대장동이 1,155억이에요. 엄청난 액수죠. 그 대출을 알선 수재 브로커가 개입한 건데, 그래서 부실 혹은 불법 대출이에요. 그 브로커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매제입니다. 조 모 씨라고. 다른 저축은행 부실 불법 대출이 처벌받을 때 이분 빠져나갔어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4년 후에 같은 건으로 감옥에 2년 6개월 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게 맞죠. 똑같은 사건을 나중에는 알선수재로 감옥에 갔으니까. 그때는 빠져나갔는데, 그럼 그때 누가 빼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브로커를 이 민간개발 업자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이고, 그 조모 씨의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고, 그 박영수 특검을 조모 씨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수부 주임 검사가 윤석열 검사예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혹은 불법 대출해 준 돈으로 대장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사건이 실제 있어요. 그때부터 알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 사건은 그렇게 시작해서 따져볼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김만배 기자가 언제 등장하는지, 정영학 회계사는 언제 등장하는지, 윤석열 검사는 언제 등장하는지. 사건이 있어요. 있으니까 서로 무슨 사건인지, 근데 그게 꼭 그 사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서로 뭔가 알고 있잖아요, 대화 속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발언에 나온 맥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보도에 이어 3일, 한국일보도 2020년 10월 26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 대화에서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언급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이라고 윤 후보를 입에 올리자 김만배 씨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말했고, 이에 정 회계사는 예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정 회계사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오래 했던 김 씨에게 국감 이슈를 화제 삼아 윤 후보에 대해 물어보자 김 씨가 마치 윤 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것으로 풀이하고는, 하지만 해당 대화의 앞뒤에는 김 씨가 언급한 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어준 총수는 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기 형은 김만배 본인을 뜻하는 건데 자신이 가진 카드로 윤석열 당시 청장을 통제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용 허풍일 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라는 지시대명사 하나에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낸 언론이 이번엔 윤석열이라는 실명이 등장했음에도 그 많은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론의 이중적 보도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고는 김만배는 다른 말은 사실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말 많은 허풍이라는 증거가 있나? 없지 않나? 그럼 허풍이 아닐 가능성은 왜 다루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는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어준 총수는 이후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한 코너에서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묻자 정영학 회계사가 예라고 답한 것을 두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둘은 그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안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가 있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건에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됐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수사 때 수사를 안 받았다. 그때 세 사람 이름이 다 등장한다고 부연했습니다.